이 전쟁은 러시아에게 군사적 실패에서 완전한 심리적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 러시아 시민들은 어젯밤 가장 무서운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이렌이 모두에게 음식을 챙기고 방사능 약을 복용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도시 전역에 공황이 퍼지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진짜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15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 이 러시아 전략 군사 기지를 급습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농담이 아니며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상공을 뒤덮는 중 잘못 발사된 방공 미사일이 러시아 아파트와 민간인을 타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군사적 무능력으로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방공망이 실패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항공기 몇 대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푸틴은 이제 자신의 군대가 자국 시민조차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반란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러시아 시민들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입니다. 150대가 넘는 에어 NC 드론이 크림 반도와 흑해 연안의 전략적 시설과 러시아 군사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러시아 방공망이 이 공격을 막기 위해 가동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그들이 통제 불능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직접 보시죠. 이제 어젯밤 러시아 방공망에 아군 오발 사고 영상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드론과 미사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해킹용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러시아 도시를 해킹했습니다. 공공 안내 방송 스피커들, 그 말은 러시아에서 한밤중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이 한밤중에 들었던 메시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렌이 오랫동안 울렸고 시민들에게 음식과 소지품을 챙기고 방사능 방지약을 복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방사능은 없었고 도시는 혼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장이 경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해명 이후에도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지 못한 건 해킹이 해결되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드론과 달리 우크라이나 드론은 해당 지역 러시아 공군 기지를 실제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방공 미사일들은 실제로 자국 시민들을 겨냥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만 찍힌 영상의 양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민간인이 잘못 유도된 미사일과 아찔한 순간을 촬영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 글을 보세요. 큰 소식입니다. 야, 네가 푸틴이라면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들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은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만 제대로는 아니지만 여기 푸틴이 볼 수 있는 민간인 영상이 또 있어. 저거 날아가고 있어. 야야야 가라. 세상에 이런 젠장. 하지만 모든 러시아인이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방공 미사일 하나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인구가 매우 밀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충격이 일어난 또 다른 각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영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가 전선에 쓸 총알바디만 늘리는데 돈을 쓰지 말고 제대로 된 방공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두 정책 모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 시민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월요일 밤에 녹음하고 있는데 그 미사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소식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자기네 실수를 공개할 리는 없겠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더 큰일 없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영향을 준 건 러시아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도 목표 타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공군 기지를 노렸습니다. 젠장! 지금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항공기 공장 겸 공군 기지였으며 러시아가 많은 전투기와 비행기를 정비를 위해 보관하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공격할 가치가 매우 높은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주민들에 따르면 밤새 약 20여 차례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게시물에 따르면 몇몇 폭발은 너무 커서 사람들이 폭발로 인해 건물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우크라이나 드론이 실제로 명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러시아 주장과 달리 일부 드론은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확신합니다. 그 소리도 폭발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은 방어망을 뚫고 러시아가 야외에 둔 귀중한 항공기를 실제로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스파이더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줄어든 스파이더웹 2.0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몇 초 전에 보셨던 충격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네, 그 비행기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진장. 이건 러시아의 A-60 공중 레이저 항공기 중 하나가 파괴된 것 같습니다. 이 중 제일 미친 건요, 러시아는 이런 항공기를 2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둘 다 소련 시절부터 있던 겁니다. 러시아가 소련에서 물려받은 무기 비축분 덕분이죠. 사실 이 항공기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제 생각엔 다른 전쟁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한 적 없는 자랑하는 특이한 무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강력한 레이저를 탑재해 위성, 항공기, 미사일, 드론의 센서를 실명시키거나 파괴하는 실험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같은 레이저로 센서뿐 아니라 목표물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이걸 사용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푸틴에게 이 손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이걸로 우크라이나 아파트를 파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 범죄와 관련해 친러시아 선정아들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으로 실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마다 보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 미사일과 러시아 드론이 아파트 건물, 쇼핑몰 등 다양한 곳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친군사 인사는 푸틴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과 그의 전쟁 범죄로 매일 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우크라이나인들. 그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설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잊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남자는 침공이 시작됐을 때 이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상황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령 평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런 형태의 평화라면요, 우크라이나인 중 적극적인 이들은 민간 군사 회사에 들어가 해외에서 러시아와 싸울 것입니다. 이 전선에서 대치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싸움을 자신의 인생 사명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말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적어도 우크라이나 인구의 일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됩니다. 개인적 복수입니다. 제 말은 이미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같지 않을 거예요. 그것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작전들은 원래 의도대로 진행될 때만 실현 가능했습니다. 특수 작전의 형식으로. 이 작전에는 특수 작전들이 포함됐습니다.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처럼. 네, 맞아요. 예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68년 체코슬로바키아처럼. 네, 그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푸틴이 여기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정말로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하는 이 평화협정 때문에 전쟁이 멈추지 않더라도 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전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무고한 사람만 노린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에서는 비록 영상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제외합니다. 지난주에 올린 전쟁 영상 4개가 수익 창출 제한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은 광고주에 부적합해 영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생존을 위해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콘텐츠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검열되지 않은 영상과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